최근에 경매로 수익을 네. 얼마 정도 보셨는지. 제가 9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10월 달에 잔금을 낸 물건이 있어요. 시세 차익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주님, 저번에 삼각산 아파트 낙찰가 가격 맞춘 거 보셨어요? 네, 막상 자신 없어 하시더니 그래도 잘 맞추셨네요. 제가 자신 없다고는 안 했고 얼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죠. 본부장님, 네. 근데 요즘 2024년 부동산 전망 관련해서 네. 의견이 많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뭐 신축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갖고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되게 많아지는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도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는 봐요. 지금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도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년 반 전쯤에 공매를 통해 갖고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한 적이 있는데 실거래가 KBC가 찍혀 있는 게 한 7억에서 7억 2천 정도가 됐었어요. 저희는 그때 공매로 들어가서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뭐 규제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계속 빠졌어요. 금매로 던지시는 분들이 매매가가 5억 8천, 6억 이렇게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시세가 있다 보니까 6억 5천만 원 정도에 저희는 바로 단기로 매도를 하려고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던 건데, 시세가 진짜 막 금매로 5억 5천까지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훨씬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그때 샀던 것보다도 손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매든 공매든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이치인데, 결국에는 주식처럼 똑같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뭐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고,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는 경매나 공매로 매입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영끌족들이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네. 터져나온다고 언론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경매 시장에 뛰어들면은 네. 경쟁이 심해지진 않을까요? 경쟁이 심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1,000만 원, 2천만 원만 싸도 어쨌든 간에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를 하시는 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싸려고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도라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규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려고 경매하고 공매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 낙찰됐던 거 아파트만 보더라도 경쟁 자체가 2대1이에요. 이거 시세 대비해갖고 1억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물건 같은 경우도 2명이 입찰을 했어요. 최저 입찰가가 6억 200만 원이었는데 6억 8천만 원을 입찰을 하신 분이 낙찰자가 되셨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는데 경매로 2명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아파트를 안 살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아직까지 하락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들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 물론 경매에 입찰을 들어가서 내가 입찰 들어갈 때마다 낙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됐죠. 내가 계속해서 물건을 검색을 하고 어떤 물건이 나한테 맞는 거고 내가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들어갈지, 아직까지도 경매에서도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좀 네. 절차가 복잡하기도 한 것 같고 네. 좀 위험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물건을 검색을 하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이거를 엑시트 하는 것까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리스크는 대출이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명도,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받아가는 세입자가 있고 못 받아가는 세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명도가 훨씬 더 수월해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지만 90% 정도는 배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월한 거고, 만약에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분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만, 명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10건 중에 9건은 별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된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보기도 했고, PD님 주변에 경매해갖고 돈 버셨다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전 사실 본부장님이 처음입니다. 그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 주변에서도 제가 이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지금 한두 명씩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낙찰을 받고 있고 똑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공부해라, 유튜브 봐라, 내가 알려줄게, 해봐라 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하면은 야, 책 보고 유튜브 보고 공부해라, 의지만 있으면 요즘에는 진짜 다 공부를 하고 입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 또한 혼자서 공부를 했던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알고 있어도 실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실행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나서 경매가 폐찰이 되면은 다시 안 가요. 왜냐면은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도 찾아놔야 되고, 경매 입찰하러 가야 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 연차든 반차든 내야 되는 거고, 낙찰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폐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침에 10시까지 법원에 가서 결과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12시 반 1시고, 그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3시예요. 그럼 하루가 반이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경매를 싸게 산다는 건 알지만 실행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 실행을 하는 거에서도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기도 어려운 거고, 내가 막연한 두려움,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누군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본부장님 믿고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따라갈 거긴 하지만, 네네. 최근에 경매로 수익을 네. 얼마 정도 보셨는지. 제가 9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10월 달에 잔금을 낸 물건이 있어요. 10월 달에 제가 잔금을 내고 거기는 공실로 처리를 해놔서 저는 바로 이제 단기 매도를 하려고, 시세보다 어쨌든 간에 제가 싸게 샀으니까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게 제가 지난주에 매도 계약을 했어요. 시세 차익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반 회사원의 연봉 이상만큼은 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피스텔을 어쨌든 간에 경매로 받아서 대출을 진행을 하고 매각을 한 건데, 제가 투입했던 돈이 2,500 정도? 그거를 매도를 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회사원들의 연봉 이상은 벌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단기 매도를 하고 했던 게 아니라 소액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렴한 물건을 사서 전세를 맞춰서 제가 플러스 P로 전세를 세팅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월세를 세팅을 해서 이자보다 들어오는 월세가 많다라고 하면은 내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었고, 내가 일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 수익에서도 투자를 해갖고 그 수익 자체가 더 불어나다 보니까 저도 월세가 뭐 10만 원이 들어왔다가 30만 원이 들어왔다가 100만 원, 200만 원, 지금은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뭐 거의 1,000만 원이 다 제 돈 아니에요. 물론 대출 이자가 나가고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긴 거고, 오피스텔은 안 팔린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도 팔려요. 3개월 만에 매도 계약을 썼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는 이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보다 싸게 팔면 주거용은 다 팔립니다. 어쨌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들을 테니까 지금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진짜 돈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매물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인천에서 실거주를 해도 충분한 아파트이긴 한데, 이게 지금 처음에 1차로 진행됐던 거는 2023년도 10월 25일에 시작을 됐고, 감정가가 3억 3천이었고 2회차 때도 아무도 안 들어가서 3회차가 진행 중인데, 다음 주 금요일 1월 5일이거든요 최저가가 1억 6,17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회차 때도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실거래나 이런 걸 보게 되면 2억 5,300만
원, 1층이 2억 5,300만 원에 이게 실거래가 찍혀있단 말이에요. 407호라서 1층보다는 어쨌든 매매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2억 3,100만 원에서도 아무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3회차가 지는 1억 17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용인동 쪽이 뭐 재개발도 많이 되고 되게 좋아지고 있는 동네기는 해요. 전용이 25평. 저는 1억 1,170만 원이 최저가인데 이번에도 예상을 해보기에는 2억에서 한 2억 2천 정도에 낙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5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며칠 안 남았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